안녕하세요. 가상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선고에 의한 차별적 취급이 금지와 그 예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별적 취급이 금지. 법 32조의 2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이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가 변제 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150개, 실제로 200개 넘는다 그러던데요. 150개 법률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불이익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파산 선고를 불성실해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파산 선고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로 신선된 것입니다. 비록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 절차 중에 있다거나 그 절차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각주 볼까요? 69번. 여기 서울중앙지법 판결 있죠? 근로기준법 소정이 정당한 이유를 갖지만 효력이 없다. 부당해고죠. 그 다음에 공기업 인사규정을 무효라고 선언한 합심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각종 법률상의 예외,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연자제죠. 없죠. 면책 또는 복권이 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없어집니다. 면책 또는 복권이 안 된, 결국 면책 불허가를 받은 사람만 그 불이익을 향유한다는 얘기죠. 한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의 직위 및 그 피선거권은 파산 선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원 다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변호사의 사무원이나 법무사의 사무원, 공인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은 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변호사는 될 수가 없어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무사도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변호사의 사무원, 사무직원, 법무사 직원, 공인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의 불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익,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민법에는 이제 후견인 될 수 없고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의 결격사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면책 불허가 받은 사람, 면책 기각받은 사람, 면책 결정에 대해서 각하를 받고 파산 선고만 받은 사람은 변호사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변호사 결격사유예요.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안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이제 행정직 공무원이 전형적이에요. 특정직은 판사, 검사, 특정직이라고 합니다. 별정직은 일종의 이제 청와대, 행정관, 이제 어공이라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 그런 사람들, 별정직,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 될 수 없고요. 이제 장교, 준사관, 부사관, 이게 이제 군인 간부들. 경찰 될 수 없고요. 경찰 공무원, 교육 공무원 될 수 없고요.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은 항상 교육 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은 지방검찰청 단위로 공증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아시는 분도 있죠. 유명한 28기 안경재 변호사님. 그런 분이 임명공증인이죠. 외국법 자문사. 이게 속칭 옛날에 말은 이제 국제 변호사죠. 사실은 이제 국제 변호사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뉴욕주 변호사, 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한국 변호사, 일본 변호사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주가 벌써 50개죠. 이제 주로 이제 뉴욕주 변호사는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뉴욕주 변호사 따고 와서 이제 국제 변호사라 그랬지만 뭐 지금은 이제 외국법 자문사라고 해야 됩니다. 법무사, 그렇죠? 특히 장교, 준사관, 부사관,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임명공직인의 경우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 선고가 확정되면 일단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70일, 각주 70일. 당연 퇴직사유입니다. 의사는 이제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죠. 당연 퇴직사유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일반 공무원,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당연 퇴직되는 경우는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경찰 공무원, 교육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임명공직인 7가지 직군입니다. 지방 공무원하고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은 당연 퇴직 사유가 아니죠. 한편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지방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의 당연 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죠. 공무원이 파산 선고를 받고 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했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즉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면 당연 퇴직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 사람들 좀 웃기죠. 왜 자기네 행정공무원들만 쏙, 그쵸? 4명.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뭐 오히려 고생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이런 사람들은 왜 당연 퇴직하도록 했을까요? 이게 좀 약간 좀 형평이 안 맞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뭐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점점 인기가 없어지죠. 그쵸? 이 지위를 벌써 이렇게 옛날보다 점점, 아니, 군인을 이렇게 차별을 해. 그쵸? 공무원 내에도 이제 2개로 갈린다 이겁니다.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이 4직군의 공무원들은 면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 퇴직되고 나머지 공무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공무원이죠. 군제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교육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임명직 공무원, 이 5가지 직군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무원 내에서도 갈립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이제 그렇죠. 내가 이제 군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20살 정도 때, 21살 때 부모님 보증을 서갖고 이제 뭐 빚이 한 1억 돼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군대 갔다가 말뚝을 박았어요. 준사관으로. 부사관이죠, 부사관. 상사, 하사, 중사로.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면책 받으려고, 그쵸? 월급 있지만 면책 받으려고 하사 초봉이 해봐야 뭐 110만 원이니까 수당 합쳐봐야 한 100, 실수령이 한 뭐 150이다. 그럼 면책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면 일단 파산 선고가 되는 순간 당연 퇴직 사유니까 군대 아웃되죠. 못하죠. 그쵸? 근데 그런 똑같은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이야, 행정공무원이야, 9급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은 뭐 과거에 어떤 보증을 잘못 써갖고 뭐 한 몇억 빚을 지었다. 그럼 될 수 있죠. 요즘은 행정공무원들은 30살 뭐 심지어 50 몇 살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일반 직장 때려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만났는데 공무원 돼 있더라고요. 지방 쪽에. 아무튼 공무원은 좀 이원화돼 있다.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그 밖에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는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결혼중개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일반 경비원, 경비지도사. 이런 사람은 이 결격사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비업 법인의 임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 이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죠. 조합 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변리사, 감평사, 감정평가사, 산림조합의 임원. 지구별 수업의 임원. 아이돌봄이, 이거 참 웃기죠. 아이돌봄이 행정사, 행정사. 각종 사업의 제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대제, 이 법이 이제 한 150개, 200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법에 다 들어가보면 다 있어요. 어느 법이든지 그냥 그대로 컨트롤 V로 복사해서 그쵸 갖다 붙여, 컨트롤 V, 컨트롤 C, 그쵸 복사 붙여넣기 해줘. 각종 사업의 제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허가 등록이나 영업의 결격사를 규정한 대표적인 사례는 가축 분뇨 관련 영업 허가, 별게 다 있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사업 수행자 등록, 건강기능식품 영업 허가, 건강기능식품도 못하네요. 건설업 등록.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면책률이 높죠. 한 90 몇 프로 되기 때문에 이제 다만 그 몇 프로라도 이제 직업적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영업의 제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 허가,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및 감리 등 업무 신고. 저번에 제가 건축사 분 면책된 걸 봤는데 그분이 이제 면책됐으니까 상관없죠. 건축사 여성분인데 건축사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과거에 뭘 좀 잘못해갖고 크게 이제 뭐 매덕 빚을 지고 들어오셨는데 면책됐습니다. 그럼 뭐 면책됐으면 상관없어요. 복권 안 된 경우입니다. 파산 선고만 받은 경우. 고압가스 관련 허가 및 등록,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공인중개사도 못해요. 파산자는 파산 선고만 받은 사람은, 면책 못 받은 사람은. 관광사업 등록 및 신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여행업하고 관련이 있죠. 직업훈련시설 지정,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도매시장 범인이 지정, 중도매업 허가, 시장 도매인 지정. 이거 이제 가락동 아니면 어디죠? 노량진 그런 시장에서 이렇게 경매하거나 이거 하는 사람들이죠. 담배 소매업 지정. 우리 담배 가게 있죠? 버스 정류소에 있는 담배 소매업, 그것도 못합니다. 대법도 못하네요. 대법 등록, 먹는 물 관련 사업 허가, 목재 생산업 등록, 다단계 판매도 못해요. 등록, 보험 설계사도 못하네요. 세무사도 못하고, 폐수 처리업도 못합니다. 식품 관련 영업 허가도 못하네요. 김치도 못 팔아 파네. 액화 석유 가스 사업 관련 사업 허가, LNG죠, LNG, 액화 석유. 개인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및 등록. 그쵸? 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이죠. 이거 못합니다. 어린이집도 못하네요. 어린이집 설치 운영, 5개 광고 사업 등록. 5개 광고 사업. 우리 저기 이제 경부고속도로 옆에 가면 큰 그 광고판 있죠. 아니 건물마다 있는 거. 이게 제 친구도 이거 하는데 한 20년째 하는데 이거 짭짤한 것 같더라고요. 5개 광고 사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록. 우리 폐차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폐차할 때 돈 받죠. 오히려 몇십만 원씩 받습니다. 전기공사업, 주류 제조 및 주류 판매 면허. 이거 이제 주류 도매상, 그쵸? 주택건설 사업 등록. 건설사도 못하네요. 직업 소개 사업의 신고 등록 및 허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식욕 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허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파견 근로자가 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전용 기기 제조업 등록, 학원 설립 운영 등록, 할부 거래업 등록,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이게 옛날 속칭 말하는 노란 번호판이죠. 화물 운송 사업. 이미 허가 등록안에 취소해가 될 수 있다. 이거 하여튼 모든 법에 이렇게 다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로 보는데 문제가 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신원조회를 합니다. 자기 등록 기준지에 통보가 돼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만 통보가 되죠. 면책 불허가라든가 면책 취소당한 사람들, 면책 기각당한 사람들. 아무튼 파산자, 파산 선고만 딸랑 받은 사람들은 신원조회에 걸립니다. 전과조회처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신원조회해서 딱 이제 회사 들어갔는데 임직원으로 무슨 결격 사유가 있다. 여기 이런 법령.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법을 다 없앨 수도 없죠. 결국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그쵸? 뭐 다 법령을 모아 갖고 일괄해서 국회에서 결단을 해서 없애지 않는 한 그쵸? 힘듭니다. 예, 감사합니다.